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의 식습관 때문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의 처방을 철저히 따르는데도 매달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매일 선택하는 단백질이 약물이나 치료 계획보다 신장 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진실은 우리가 흔히 먹는 3가지 단백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도 모르고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특정 단백질 5가지가 단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약 20% 낮추고 신장을 보호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다른 3가지 단백질은 신장 여과 시스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투석기에 의존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L시트룰린이라는 독특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합니다. 섭취된 L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는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시키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신장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프론이라 불리는 미세한 여과 장치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 무리한 압력 없이 혈액을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L시트룰린은 혈액이 여과되는 미세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조직들이 손상되면 노폐물 처리가 늦어지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L시트룰린의 장점은 신장에 해로운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혈류량을 늘려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수박 한 컵에는 약 1.5g의 L시트룰린이 들어있으며 오이와 멜론 또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돕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근육이 급격히 빠질 때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회복 속도보다 손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 고단백 식사를 하려 해도 높은 인과 칼륨 함량이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일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리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일반적인 농축 유청과 달리 분리 유청 단백질은 추가 공정을 통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과 유당을 대부분 제거한 제품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신장 질환 환자가 조절된 양의 분리 유청을 섭취했을 때 염증 반응 없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체중이 약 77kg, 170파운드인 경우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46에서 61g 정도가 적당하며 그중 20에서 30g을 분리 유청으로 섭취하면 신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은 이를 분해하여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 부하가 높아 네프론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기나 유제품 섭취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는 이유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산 생성량이 현저히 적어 신장이 전투가 아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두 단백질은 신장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절반을 대두로 대체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두 단백질은 혈액 내 산이 축적되어 신장 조직을 파괴하는 대사성 산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대두의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신 염증을 줄이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단단한 두부 반 컵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조리된 에다마메, 푸콩,
한 컵에는 18g의 단백질과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신장에 휴식을 주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헤엄치는 생선은 다른 식품이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회복을 위한 완전 단백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만성염증과 싸우는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생선을 섭취한 신장질환 환자들은 붉은 고기나 닭고기만 섭취한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오메가-3는 네프론 기능을 떨어뜨리는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구, 해덕, 틸라피아 같은 흰살 생선은 요산으로 분해되는 물질이 적어 안전합니다. 반면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를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살 생선을 선택하여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에서 4온스, 약 85에서 113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식재료지만 신장 질환 환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흰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과 칼륨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오발부민이라는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신장에 과도한 미네랄 노폐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노인 신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란 흰자를 식단에 추가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없이 근육량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루에 계란 흰자 한두 개면 7에서 14g의 순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스크램블을 하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노른자에는 이미 손상된 신장에 무리를 주는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의사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단백질이 신장을 보호한다면 다음 3가지 단백질은 매일 신장여과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은 섭취 시 체내에서 황산을 생성합니다. 이 산성물질의 급증은 혈액을 정화하는 얇은 막을 손상시키고 네프론을 극한까지 일하게 만들어 결국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환자는 신장 기능 저하가 훨씬 빨랐습니다. 둘째,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며 이는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압을 높여 신장을 압박합니다. 무첨가라고 적힌 제품이라도 샐러리 분말, 천연 아질산염이 들어있다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별표 햄철, 힘아이언, 별표입니다. 주로 붉은 고기와 내장육, 간 등에 들어있는 햄철은 신장 조직 내에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들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여 연쇄적인 산화 손상을 일으키며 이는 신장의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여과막을 파괴합니다. 육류의 색이 붉고 어두울수록 햄철 함량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 하루 20분의 가벼운 걷기는 대사 스트레스 없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면 단백질 섭취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먹자니 신장이 걱정되고 안 먹자니 몸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양입니다. 계란 흰자의 활용, 유기농이나 방목 달걀을 선택하면
항생제나 호르몬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 함께 오믈렛을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조리하세요. 닭가슴살,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은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튀기거나 짠 소스를 붓는 대신 레몬즙, 마늘, 허브와 함께 굽거나 쪄서 드세요. 한 끼에 카드 한 벌 크기, 약 85에서 113g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법이 중요한 생선,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여 항생제 노출을 줄이세요.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고 주 2, 3회 섭취로 오메가-3의 이점을 누리세요. 두부와 콩, 튀긴 두부는 피하고 볶음이나 부침으로 조리하세요. 한 끼에 두부 반 컵이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노폐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은 높고 유당은 적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고 단맛이 필요하면 신선한 베리류를 추가하세요. 유산균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견과류와 키노아,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는 인함량이 낮아 적당량 4분의 1컵 섭취 시 안전합니다. 키노아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식물성 완전 단백질로 밥 대신 활용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혈당 조절과 신장 보호에 탁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식단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신장 질환으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현명한 단백질 선택으로 신장의 노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그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